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 온 천지사방에 아카시아꽃 향기가 진동하면서 동시에 뻐꾸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카시아꽃 향기와 뻐꾸기 소리로 5월임을 느끼는 건 저의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5월이었고, 해마다 성묘 갈 때면 아카시아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릴 때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뻐꾸기 소리를 좋아합니다. 다른 새들 소리가 높고 경쾌해서 이쁜 반면에 뻐꾸기 소리는 현악기 중에 비올라 아니면 첼로 소리처럼 중저음이어서 안정감이 있는 데다가 어쩐지 낮은 제 목소리를 닮은 것 같아서 친근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봄이 시작되면 뻐꾸기 소리가 언제나 들릴래나 하고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뻐꾸기가 탕난하는 다큐를 보게 된 이후 갑자기 뻐꾸기 소리가 싫어졌습니다. 탕난이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대신 품어 기르도록 하는 것이죠. 뻐꾸기는 개개비나 우리에겐 뱁새라고 더 잘 알려진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에 몰래 알을 낳는데, 더 가관인 건 부화한 뻐꾸기 새끼가 둥지 안에 있던 원래 주인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데다가 둥지 주인인 어미새보다 훨씬 몸집이 커진 후에도 그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등치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뻐꾸기가 얌체도 너무너무 얌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좋아하던 뻐꾸기 소리가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근데 저만 뻐꾸기에 대해서 상반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닌가 봅니다. 생각해보면 뻐꾸기 왈츠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뻐꾸기에 대한 노래가 많습니다. 또 예전엔 한때 가정집 응접실이나 거실에 매 시간마다 뻐꾹뻐꾹 소리를 내는 뻐꾸기 시계를 걸어놓는 게 유행인 적도 있었던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뻐꾸기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탕난하는 뻐꾸기에 관한 다큐가 TV에 방영된 직후 뻐꾸기 시계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적이 있다는 뉴스를 보니 많은 사람들 역시 저처럼 탕난하는 뻐꾸기가 싫어졌나 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도 비온 다음 날 골목길 땅바닥을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지렁이를 보면 징그러워서 싫었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 흙 속에 사는 지렁이는 흙 속의 유기물을 먹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그 결과 지구상의 대부분의 땅은 지렁이 덕분에 지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고 나니 그렇게 징그럽게만 보이던 지렁이가 이뻐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덜 징그럽게 느껴지고 다른 한편으론 고맙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뻐꾸기와 지렁이 사례에서 보듯이 뻐꾸기가 예전과 달리 울음소리가 이상해져서 싫어졌거나 지렁이가 전과 달리 옷을 갖춰 입고 다니기 때문에 덜 징그럽게 느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지구상에 살아온 이래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바로 제 생각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달라져서 좋아하던 뻐꾸기 소리가 싫어졌고 징그럽기 그지없던 지렁이가 덜 징그럽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신라의 가장 위대한 승려인 의상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원효대사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당항성에 이르러 날이 저물자 어느 동굴로 찾아들어 잠을 자게 됩니다. 잠자는 도중에 목이 너무 말라 잠에서 깬 원효대사가 잠결에 주변을 더듬다 보니 물이 담겨있는 바가지가 발견되었고 그 물을 시원하게 마신 후 갈증이 해소되어 다시 잠을 잡니다. 하지만 다음날 잠에서 깬 원효는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잠자고 있던 동굴은 아주 오래된 무덤 속이었고 어젯밤에 개운하게 마신 물은
사람의 해골에 고여있던 물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주변에 벌레가 가득한 것을 보자마자 원효대사는 엄청난 복통을 느껴 구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모르고 마실 땐 분명히 물이 달고 시원했는데 해골에 담겨있던 물인 것을 아는 순간 배가 아프고 토하게 된 모든 것이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 달렸음을 깨닫고 이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결국 원효대사는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터득하고 유활길에 오른 의상대사와 헤어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이나 생각에 따라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갑자기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일체유심조를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치부되는 많은 일들, 생각지도 않게 병에 걸렸다거나 남편이 예기치 않게 조기 퇴직을 당하는 일,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낙방하는 일 등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A라는 사람은 아이고 당뇨는 완치가 없다는데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좌절할 수 있지만 당뇨라고? 건강관리 더 잘하라고 저 위에 계신 분이 신호를 보내주시는 모양이군 하며 건강관리에 더 힘쓸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바라는 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할 때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며 속이 타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낼 수도 있지만 자녀에게 공부가 아닌 다른 자질이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고 그전엔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다른 부모를 보면서 속으로 어떻게 하길래 애가 저렇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 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했지만 이젠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다른 부모에게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고통은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내 관점, 내 생각, 내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프로블럼은 고통, 서퍼링과 다릅니다. 문제, 프로블럼이란 실제적인 주제, 앞에서 봤듯이 병 진단을 받는 일, 예정에 없던 남편의 조기 퇴직, 자녀의 대학 불합격 등등 우리 삶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삶입니다. 문제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고통, 서퍼링은 이 주제 뒤에 숨은 정신적인 활동으로 문제는 고통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은 문제에 대한 해석이며 반응으로 똑같은 문제에 당면했는데 각자 느끼는 고통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제, 프로블럼에 대한 각자의 정신적 활동, 즉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 자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생각, 아파서는 안 되고 조기 퇴직을 당해서는 아니 되며 지원한 대학엔 단번에 꼭 붙어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생각은 문제투성입니다. 세상은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또 행운아인 사람도 어려운 모든 일에서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문제에 걸려 좌절하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 문제를 계기 삼아 더 나은 발전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들여야 할 노력이 다를 뿐이죠. 요즘 빠져나갈 곳이 하나도 없는 사면 초과에 놓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다룬 다큐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듯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구조적인 해결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구조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개인은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 서재창 너머로 다시 뻐꾸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뻐꾸기는 무려 120종이나 된다는데요. 그 중에 4분의 1인 30종만이 탕난을 하고, 탕난하는 뻐꾸기 중에도 숙주새의 새끼에게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는 뻐꾸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뻐꾸기는 송충이 등 해충을 잡아먹기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익조인 셈입니다. 뻐꾸기는 여름 철새인지라 기껏해야 5월에서 8월까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금년도 곧 머지않아 뻐꾸기 소리를 못 듣게 되겠죠. 뻐꾸기의 탕난 현상은 조물주께서 뻐꾸기가 종자 번식을 위해 뻐꾸기 DNA에 심어 놓으신 건데 뻐꾸기인들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니 뻐꾸기 소리에 대한 예전의 애정을 완전히 되찾은 건 아니지만 뻐꾸기가 훨씬 덜 미워지는 봄날입니다.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이 자유이며 생각과 판단, 기대하는 모든 것이 감옥이며 고통이다. 이번 주 여행 이야기 한 주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